40년을 하나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산 여인이 있습니다. 윤정희, 68살의 이 여성은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었고 그 이후 시간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리려던 낡은 라디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도 40년 전 남편이 죽던 날의 주파수로부터 말이죠. 처음엔 환청이라 믿었던 그녀는 점점 그 목소리에 빠져들게 되고 현실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시간은 뒤섞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사랑이란 시간도 죽음도 초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윤정희예요. 올해 68살입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마을이죠. 어쩌면 너무 멀리 와버린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곳이 자신에게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기 전 우리가 함께 살고 싶다고 꿈꾸던 곳이었거든요. 남편의 이름은 박진수였습니다. 40년 전 전쟁이 났을 때 그는 군대에서 통신병으로 복무하고 있었어요. 통신병이라고 하면 뭔가 안전한 직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사실 그의 일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최전방에서 무전기를 들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나는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떠올라요. 그날 밤 나는 진수로부터 마지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전기를 통해서였어요. 우리 집 거실의 낡은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요. 정희야, 들려? 여기 폭격이 시작됐어. 나는 무전기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 순간 무전기는 끝났고 진수도 나를 떠났습니다. 유해도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산 어딘가에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이후로 나는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신혼생활 뒤로 나는 혼자가 되었어요. 자식도 없었고 친척도 멀었습니다. 그냥 혼자예요. 나는 시골 마을의 한 집에서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불쌌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고요함이 필요했어요. 진수를 떠나보내는 고통과 함께 살아야 했으니까요. 거실에는 언제나 그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진수가 쓰던 라디오요. 나는 그것을 고쳐달라고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수의 무덤처럼요. 50년이 가까워온 지금 나는 집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늙은 몸이 이곳을 떠날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한 바퀴 돌면서 나는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장에 쌓여있던 낡은 책들, 창문가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그 라디오도 정리 대상에 올랐어요. 나는 상자에 라디오를 넣으려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는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앉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조작했죠. 혹시 연락을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성과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걸요. 라디오에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작은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든 라디오 방송이 나올 텐데
오래된 라디오이니 채널을 여러 번 돌려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야.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희야, 나 들려? 그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먼 거리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나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건 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진수. 나는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응, 정희야. 나 박진수야.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다시 끄려고 했어요. 이건 뭔가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했습니다. 정희야, 나 아직 여기 있어. 돌아가지 못했어.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놀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집은 조용했어요. 나와 라디오만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누가 하는 거야? 라디오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전쟁터의 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무전기의 신호음. 모든 게 마치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나는 라디오의 전원을 껐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가슴도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는 거실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도 이런 식으로 깼었나요? 무전기 소리에 흠뻑 젖어서요. 새벽이 되어갈 무렵 나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라디오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다시 전원을 켰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덜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라디오는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야, 넌 들었지? 내 목소리.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진수. 이건 뭐야? 뭐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이 주파수 속에서 계속 여기 있어. 나는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주파수가 바뀌어도 계속 들렸어요. 마치 모든 채널이 그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것처럼요. 정희야, 날 좀 도와줄래?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그 말이 들리자 무언가 내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상처였고 오래된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그를 못 구했다는 죄책감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진수,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정희야, 이 라디오를 봐. 이건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야. 나는 라디오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외장, 녹슨 다이얼, 오래된 스피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나는 마을의 수리공을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오성택이었어요. 65살 정도의 노인이었죠. 그는 과거에 군대에서 통신기술자로 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그에게 보였어요. 이 라디오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는 라디오를 받아들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내부를 들여다봤죠. 한참을 살펴본 뒤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일반 라디오가 아니네요. 뭐라고요? 이건 송신기예요. 누군가 이 라디오를 통해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기술적으로는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신호를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는 라디오의 뒤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요. 주파수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들. 이건 구군용 채널이야. 아주 오래전 채널이죠. 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이 진수가 복무하던 부대의 채널이었거든요. 혹시 너 이 라디오로 뭔가 들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목소리예요? 제 남편이에요. 오성택은 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무언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 라디오 절대 버리지 마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그 말이 들리자 나는 그가 뭘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라디오는 진수와 나 사이에 시간과 죽음을 넘는 연결고리였어요. 나는 라디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라디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진수, 나 여기 있어. 들려? 라디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정희야, 정말 감사해. 넌 들어줬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진수,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일단 시간을 보내봐. 내가 거기서 뭐가 보이는지.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천천히 조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주파수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 봤어. 지금 넌 검은 셔츠 입고 있지? 그것도 내가 사준 거다. 나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옷을 입었네요. 진수가 생전에 사줬던 검은 셔츠였어요. 어떻게 넌 날 볼 수 있어? 넌 지금 라디오를 통해 나를 보고 나도 이 주파수를 통해 널 봐. 우리가 같은 주파수에 있거든.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 모습 뒤로 뭔가 흐릿한 인물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진수, 넌 뭘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그날을 보고 있어. 전쟁터를 보고 있어. 그리고 넌 그 옆에 있어. 내가, 넌 날 구하려고 손을 내밀고 있어. 나는 라디오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야, 이 주파수를 계속 유지해야 해. 그래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넌 계속 라디오를 켜. 그리고 넌 이 주파수에 머물러. 이 시간에.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갈게.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를 구하러 올 수 있다는 말을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순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산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들을 잃었고 함께 이 시골 마을로 왔었죠. 정희야, 뭐하고 있어? 그냥 집에 있어. 왜? 어제 너 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는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순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나는 어제 이 마을에서 너를 봤거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너인지 아닌지 헷갈려.
그 말이 들리자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기억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순자, 우리 언제 만났어? 정확하게 말해봐.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시장 갔잖아. 기억 못해? 나는 기억할 수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같은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나의 기억을 조정하는 것처럼요. 순자, 미안해. 요즘 머리가 안 좋아서. 그녀는 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정혜인, 넌 혹시 뭔가 있어? 얼굴이 좀 이상해. 마치 넌 여기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그 말은 정확했어요. 사실 나는 더 이상 완전히 여기 있지 않았거든요. 나의 일부는 라디오 쪽에 있었어요. 진수가 있는 쪽에요. 순자는 곧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마을에서 사라진 것처럼요. 나는 라디오에 물었어요. 진수, 내 친구 어디 간 거야? 정희야, 넌 주파수를 자꾸 바꾸고 있어. 그래서 현실도 바뀌어. 넌 자꾸 이 시간에 완전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넌 이미 하고 있어. 넌 날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현실이 자꾸 흔들려. 나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성택이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이번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정희,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물어봐. 어디 있냐고 말이야. 뭐라고? 나는 여기 있는데? 응.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못 봤대. 마치 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웃었습니다. 라디오의 신호가 내 존재를 바꾸고 있었어요. 성택, 이 라디오 좀 봐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는 라디오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번엔 더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상해. 이 라디오의 내부 구조가 자꾸 바뀌어. 마치 뭔가가 자라나는 것처럼. 뭐가 자라난다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그의 말이 떨렸습니다. 정희, 이 라디오 절대 가까이 가지 마. 뭐라고요? 진수가 이 주파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이야. 그 안에 있다는 게 위험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나의 현실은 이미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인사해도 마치 날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성택도 어느 날부터 내 기억에서 지워졌어요. 마치 그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요. 남은 건 라디오 하나와 라디오 속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다 왔어. 이제 넌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 진수, 난 겁이 나. 알아. 하지만 우리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이 주파수 속에서 영원히. 나는 라디오의 주파수를 더 깊이 돌렸어요. 그러자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벽의 색깔이 변했고 가구들이 다른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요. 정희야, 넌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하지만 그곳은 40년 전이야. 우리가 함께 있던 시간. 나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가게들도 모든 것이 4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진수,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희야, 이제 우리 만날 수 있어. 넌 이미 이쪽에 거의 다 온 거야. 나는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요. 그 순간 앞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40년 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진수, 정희야.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내 손은 투명했습니다. 뭐가 되는 거야? 왜 내 손이? 정희야, 우리는 이미 죽은 거야. 우리 둘 다. 이것만 남았어. 그 말이 들리자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현실을 떠난 거였어요. 나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는 기억 속에 있어. 사랑 속에 있어.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에. 나는 그의 손을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을 놓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구성되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요. 진수, 난 이제 여기 머물러도 돼? 응, 정희야. 이제부터 우리 영원히 함께야. 그 순간 전 세계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의 한 젊은 부인이 나의 집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라디오였습니다. 이건 뭐지? 그녀는 라디오의 전원을 켜봤어요. 스피커에서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음 속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또렷하고 조용하고 무언가 평온했습니다. 누구세요? 새 세입자가 물었어요. 나는 윤정희예요. 저 오래 여기 살았어요. 그 여자는 라디오에 손을 얹었어요. 라디오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었어요? 응. 그리고 이제부터 넌 날 도와줘야 해. 이 주파수를 계속 켜줘.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라디오 절대 버리지 마. 내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그 여자는 라디오에서 손을 뗐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라디오 수리공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라디오 있어요? 새 세입자가 그것을 건넸습니다. 이 라디오 어디서 났어요? 이 집에 있었어요. 전 주인이 남겨둔 것 같은데. 수리공은 라디오를 받아들었어요. 안경을 쓰고 내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해요? 이 라디오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보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요. 누구한테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파수를 보면 40년 전의 채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신호를 유지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 순간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요, 친구. 수리공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박진수예요. 4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새 세입자는
라디오에서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건 내 아내 윤정이가 보내는 메시지예요. 라디오에서는 다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차분하고 평온했어요. 당신들, 이 라디오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해요. 수리공은 라디오를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건 정말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아요. 이 주파수 안에서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이에요. 이 라디오를 계속 켜줄 수 있을까요? 수리공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라디오는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각, 같은 주파수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점점 그 라디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뭔가 신비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깨어나는 것처럼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어요. 새 세입자도 결국 떠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거기 있었어요.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요. 어느 날 밤 마을의 한 노인이 그 라디오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 노인은 바로 오성택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는 오래전에 죽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 마을에 남아 있었어요. 정희, 진수, 너희가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니 당신이네요. 응, 정희야. 오성택이야. 당신도 여기 계셨어요? 응, 나도 이 주파수를 들었어. 그래서 나도 이쪽에 있게 됐어. 그들은 라디오를 통해 대화했어요. 그것은 마치 오래되고 낡은 친구들 사이의 대화 같았습니다.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파수 위에서의 만남이 전부였거든요. 결국 라디오 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박진수, 오성택,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들이요. 모두가 같은 주파수 위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갇혀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했으니까요. 그 시간 속에 있기를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라디오를 발견했어요. 그는 호기심으로 전원을 켜봤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있어? 라디오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어요. 마치 합창하는 것처럼요. 여기 우리예요. 이 주파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뭐세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억이에요. 사랑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무언가예요. 젊은이는 라디오에서 손을 뗐어요. 하지만 라디오는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이 주파수에 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젊은이는 달아났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낮이 되어도 그 목소리는 남아 있었어요. 결국 모든 게 반복되었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신호를 보냈고, 누군가는 계속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주파수에 깨어났어요. 이것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라디오에서 다른 신호가 들렸어요. 그것은 예전의 신호와 달랐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부를게요. 그 목소리는 윤정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호를 받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라디오의 주파수가 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처음 신호를 보낸 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순간 라디오는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마치 해가 지는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정희가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마을의 누군가는 그 밤 라디오를 켰을 거예요. 그리고 들었을 겁니다. 한 여자의 목소리를 말이에요. 안녕? 나 윤정희야. 너도 이 주파수를 들었니?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이 무한한 주파수 속에서요. 40년의 기다림, 그리고 죽음도 초월한 만남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슬픈 이야기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란 시간도 넘고 죽음도 넘고 현실과 기억의 경계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 라디오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들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요. 라디오 속의 세계는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는 주파수 위에서 끝나지 않는 사랑과 함께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딘가의 라디오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의 사랑 속에서요. 시간을 초월해서요. 라디오의 신호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신호이고, 끝나지 않는 메시지이고, 끝나지 않는 사랑입니다.